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나 산사태 등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MBC 재난자문위원인 정참삼 인덕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전국 곳곳에 세찬 장맛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폭우의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폭우의 법적 기준은 우리가 두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를 얘기했고요. 주의보는 대충 생각해 보면 시간당 20-30mm 정도가 오면 우리가 주의보, 정확하게는 3시간에 이제 60mm라는 기준이 있지만 그 정도를 우리가 주의보라고 예보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우리가 극한호우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1시간에 50mm 그리고 3시간에 90mm 정도가 예상될 때 극한호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시간당 한 30mm 정도가 오면 우리가 폭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가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 비가 오는 걸 우리가 30mm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당 30mm가 굉장히 강한 강수긴 하지만 이것들이 1시간에 올 수도 있고 30분에 시간당 30mm의 강수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 시간에 따른 강우 강도라는 건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지만 지속 기간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또 이번 장마에서는 100년, 200년 빈도의 비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그렇다면 100년에 한 번 혹은 200년에 한 번 올 법한 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빈도라는 거의 역수는 확률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0년 빈도의 강우라 그러면 100분의 1이니까 1%의 발생 확률이 있다는 거죠. 네. 원래 과거에 관측된 최고값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값들인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우리가 정규 분포 같은 확률 밀도 함수를 배웠는데 이런 것과 같은 통계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이런 값들이 우리의 참고 자료는 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방제 시설물들이 한 20-30년에 지어질 때 그 전에 자료를 가지고 빈도를 설계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후 변화가 이제 극심해지는 상황에서는 지금 새로운 빈도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빈도에 대해서는 좀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 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2년 전 서울 반지하 침수 사고가 떠오르는데요. 특히나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어떤 지역이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이 이제 건설되는 강남역이라든가 도림천 이런 지역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좀 더 국부적으로 가보면 저지대 그리고 지하 주차장 그리고 도심 하천 주변에서 범람으로 인해서 침수가 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좀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 대피를 하기도 했는데요. 침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피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또 대피를 하면서도 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지역에서 대피를 하기는 쉽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작년이라든가 저작년 최근 5년 동안 극심한 호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서 대책이 완벽하게 세워진 지역이 아니라 그러면 비슷한 비가 왔을 때 유사한 재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하신 지역에 있어서는 이런 경보가 발생됐을 때는 반드시 대피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자연재해 위험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정고시된 곳이 있는데요. 그런 곳들은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침수가 되더라도 비교적 높은 2층이라든가 3층 같은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갑작스러운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는 경우에 운전 중에 침수 구역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이렇게 침수된 도로를 맞닥뜨렸을 경우에는 또 혹은 차가 침수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리막길을 갈 때는 앞쪽에 이제 차들이 침수되는 걸 보는 상황, 우리가 관측해서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차를 서행하면서 갓길에 차를 주차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그대로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차도 SUV라든가 승용차가 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차가 중간에 서게 되면 굉장히 그 차량 통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쪽에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막힌 상황에서 수위가 올라올 경우는 탈출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요. 문이 열릴 수압이 좀 낮아서 문이 열릴 경우는 그냥 탈출하시면 되고요. 수압이 높은 경우는
수압이 양쪽 수압이 같아질 때까지 기다려서 탈출하시거나 아니면 물 수위 상승이 굉장히 급해진다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유리창을 이제 열고 또는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갑작스럽게 차에 물이 차오르거나 하면 당황하기 마련인데 그럴 네. 때일수록 더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수도권에 올해 첫 긴급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시간대를 보면 야간에 집중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지금 금년 호우의 특징 자체가 야간에 급작스럽게 오고 그다음 비가 오다 가다를 번갈아 가기 하기 때문에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서 호우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문자를 받으셨을 경우에 제일 먼저 정보를 조금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주하시는 곳에 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그리고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대피를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또 산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지금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 산사태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중부지방에 이미 그동안 많은 비가 지금 내린 상태잖아요. 비가 앞으로 더 쏟아진다면 산사태 위험 얼마나 더 커질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사태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연속된 강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내렸던 비들이 산 위에서 그냥 배수가 되지 못한 경우는 그 무거운 물의 무게가 계속 토립자에 쌓여 있는 경우거든요. 그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강도의 비가 내린 경우는 산사태가 이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험한 것은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 산림 지역에서 개발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특히 인위적인 자연 훼손에 의해서 산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보를 통해서 보면 다음 주까지도 굉장히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비 피해 줄이기 위해서 행정당국 또 개인이 어떤 대비하면 좋을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금년의 호우 특징이 비가 번갈아 가면서 그쳤다가 오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일기예보가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의 정보에 일단은 우리가 민감해져야 된다. 그래서 일기예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재난 정보를 빨리빨리 우리가 받아들이는 주기를 좀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하루 전에 방송을 보더라도 이해가 됐지만 네. 지금은 5시간, 6시간 전에도 반드시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재난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런 재난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사전 대피라든가 물막 이판 같은 것들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응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요. 긴급호우 재난 문자를 이제 발송을 했을 때 그걸 받았을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그렇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를 발생했다는 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비가 이제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비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번에 비는 굉장히 좀 강한 강우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갑자기 들어왔었거든요. 거기다 이 강우 강도가 이제 중국에서 대규모 이제 수증기가 오면서 야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야간에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난 문자를 받으셨으면 당연히 기상청이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비가 어느 정도 온지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정말 위험하다라고 판단되시면 그 지역에서 대피를 한다든가 아니면 적절한 물막이판이라든가 차량을 옮긴다든가 이런 대응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현명하게 또 빠르게 대응을 해서 피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주신 정참삼 교수님 고맙습니다.